어제 대통령과 야5당이 협치한다고 만나서 야5당을 상징하는 색깔에다가 그 색깔을 재료로 해서 이 비빔밥, 오색 비빔밥까지 먹었답니다. 쇼도 유치한 쇼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일단 협치라는 말부터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자체가 협치입니다. 정권을 잡으면 협치는 기본이어야 되고 국회 운영도 협치는 기본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정권 지지율 높을 때는 진짜 지 맘대로 하고 상대는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걸리는 대로 다 집어넣던 자가 이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외면받는 상황에 이르고 기존에 쓰던 수들을 써봐도 잘 먹혀들지가 않는 상황이 되니까 급히 야5당을 불러가지고 협치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뭘 어제 했어야 되겠습니까? 회의를 열어야죠. 의총을. 저 사람들 좀 웃기는 사람들이다. 지금 경제정책을 완전히 책상에 앉아서 좌파적 사고에 가득 찬 놈들을 앉혀놓고 주 52시간이니 비정규직에 정규직하니 최저임금이니 해서 밀어붙이고 그리고 친노조 일색으로 정책을 해오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경제가 망하니까 밥 먹자 협조를 바라고 무슨 여야를 넘어선 국민적인 경제 살리기 하자.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첫 번째, 경제 망친 놈들 다 문책에서 쫓아보내라.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그리고 방향전환을 하겠다고 선언해라. 그 다음에 무슨 판문점 선언을 갖다가 국회 비준을 하고 9월 달에 북한 갈 때 같이 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언제 판문점 선언이나 대북 쇼를 할 때 우리 이야기를 눈꽃만큼도 들어준 게 있냐.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무조건 우리가 비준 못한다. 국회에 들고 오지도 않겠다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 해라. 그래서 북한에 대한 퍼주기, 비핵화는 없는데도 퍼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단한다고 해라. 이렇게 해야지요.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게 드루킹 특검 연장하고 더 나아가서 여당이 그를 비호하지 마라. 김경수를. 그리고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 정권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생방송 청문회를 동의해라. 정권과 여당이. 이게 되면 가서 밥 먹고 들어줄 거는 들어주겠다. 하고 의원들끼리 다 모여서 합의를 보고 원내대표는 그거 안 들어주면 나 못 간다. 밥을 못 먹어서 청와대 가냐? 비빔밥은 8,000원만 8,000원만 주면 먹을 때 천지다 하고 안 가야지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이 모양 한번 보세요. 저 조그마한 테이블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 무선 마이크가 왜 필요합니까? 녹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요즘 녹음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데 그냥 녹음 시설 하나 위에 달아놓으면 말하는 거 다 녹음될 겁니다. 영화 촬영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무선 마이크 쥐고 하고 또 저쪽에서 또 쥐고 하고 이게 뭡니까? 마이크를 쥐고 말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 앞에서 조그마한 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도 공식적이고 예의를 갖춰서 한다라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저렇게 무선 마이크를 놔놨잖아요. 외국 같은 저런 거 봤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날 때 저런 식으로 무선 마이크를 앞에 들고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이 자체가요. 회담에 임하는 야당의 대표를 대통령은 똑같이 그 당의 당세가 세든 약하든 청와대로 불러서 밥을 먹는다면 나와 당신은 동등한 주체니까 솔직히 말하면 턱을 공구고 하든지 다리를 포개고 하든지 누워서 하든지 그 격식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중요한 이야기 할 때마다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야당의 대표나 이런 사람을 데리고 골프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격식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야지. 자기들이 진보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70년대 자기들이 싫어하는 무슨 유신 때도 안 저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의 총재 민주당의 김영삼을 청와대로 불러서 할 때 마이크 쥐고 했답니까? 어디서 이런, 이것도 타겟민이 작품입니까? 그래가 마이크 쥐고 각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주 웃기고 자빠졌어요. 그저 청와대에서 오라 하면 황송해가지고 가서 햇말 소개할 때 깍듯하게 뭐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예?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꽃단장을 해서 가고 이 짓거리를 해야 됩니까? 어떡하여 정치를 바라보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가야 된다고요? 그래, 지금 이 정권이 국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야당을 대우했습니까? 항상요, 지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지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우했을 때 지가 대접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떡처럼 여겨놓고 투가면 집어넣는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아 놓고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이 부르니까 황송하옵니다 하고 가서 쪼르르 가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빠졌습니까? 다른 정당들은 그렇다 칩시다. 사꾸라 겹사꾸라 똘마니 이래서 그렇다 칩시다. 그럼 한국당은 왜 저러냐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재인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오찬에서 여야 간 협치를 위한 상설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뭔 놈은 상설기구입니까? 아니, 협치라는 거는 상식인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일방 독주를 했다. 이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어깨 힘을 빼고 야당 이야기를 들어서 서로 간에 납득이 되었을 때만 이렇게 처리를 해라. 그리고 청와대도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경제나 통일이나 대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겠다. 대미 관계 문제도 이야기를 좀 듣겠다. 이렇게 하면 협치가 되는 거지. 무슨 상설기구요? 대한민국에 정권 지지율 좀 떨어지면 야당 불러서 밥 먹고 사진 찍고 협치하고 상설기구 가동한다고 발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놈의 상설기구가 돌아가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뭔 놈의 상설기구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자, 어제 합의안이라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즉, 넉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 이거요, 이렇게 상설 안 해도 1년에 두세 번은 또 정치 쇼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 핵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이 이야기한 원격 의료와 인터넷 은행, 그 다음에 입국장 면세점 등을 한국당이 사실상 협조해준다라는 부분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은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찬에서 원격 의료 중에서도 도서백지에 있는 의료 혜택이 가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편한 기능이다.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 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얼마나 해주겠다고 확답을 해줬으면 야당 대표 불러서 규제 완화 민생 언급하면서 또 원격 진료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서 대가리가 든 게 좀 있다면 이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가? 아니 그냥 하면 돼요. 지금 뭐 장관 도서 백지에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어서 한번 무료로 해보겠다 하면 그 무료로 해보는 걸 뭐라고 법까지 통과시켜야 됩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정부에서 허락해주면 곧딱 시범사업으로 봉사, 그래가 시범사업에서 되면 그걸로 외국에 팔아먹는 게 목적이라면 국내 원격 의료를 보편화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법까지 통과시키고 규제 완화라고 이렇게 쇼할 필요 없잖아요. 문제는 상간 도서 백지를 뭐 군인을 핑계로 대어서 원격 의료를 전반적으로 허용해 주려고 법을 고치자는 것이지 정말 상간 백지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근데 한국당에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적극적으로 민생은 협조해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찬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며 남북 간 국회 정당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자, 이걸 만약에 한국당이 합의를 해줬는지 김성태는 자기 입으로 밝혀야 돼요. 한국당에 뜻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김성태가 합의를 해줬으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해 봅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에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당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북한이 비핵화 안 하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요. 그 다음에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기 이전에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그것이 선행될 시라고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개뿔.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를 발표할 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야지요. 어디서 이들 합의를 해가지고 옵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게?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당에 그래도 순수한 보수의 가치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성태, 김병준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투쟁에 돌입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납이 세상에 가능한 범주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범주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이 마당에 다 죽게 된 문재인을 한국당이 실컷 얻어맞아서 한 30초만 더 때리면 끝나는데 3분 라운드에 2분 30초 만에 공을 쳐주는 역할을 김성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야당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냥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으로 옛날에 일하던 거기 가서 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았지만은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원론적 수준에서 공감했다.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문재인 다 죽게 생겨서 협치한다고 밥 먹는 마당에 가서 이런 구차한 이야기까지 해요? 이런 건 필요 없다. 그건 정권이 방향 전환을 하고 반성하고 난 뒤에나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고 와야지요. 자, 이제 와가지고 설 야당 꼬시려고 비례성,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 그러니까 이제 뭐겠습니까? 뭐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저런 소리 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 중대 선거구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현재 해먹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계속 해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쳐가면 니도 해먹고 나도 해먹을 수 있죠. 도둑질도 하기 전에 틀은 거 나눠먹을 지금 공모를 원수하고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창피한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도 수용할 수 있다. 이것도 이걸 이야기할 때 가서 이야기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또 어제 가서 촐싹거렸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웃기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모참 모두 발언해서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평양 회담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지고 국제사회와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지만 지금은 신기상조다 이래 말했는데, 이래 말할 게 아니라요.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를 하여.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 반대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요. 한마디로 보수 대중들의 정서와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의 정서와 보수 정당의 간판들의 정서가 올라갈수록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재인 앞에 가면 보수 대중들이 100이라면 한 20, 30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당이 산토끼 잡을 생각하지 말고 집토끼 표를 반이라도 얻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최고치가 19%, 17%, 11% 나오는 정당 아니에요. 평균 내면 15%예요. 아무리 보수가 망해도 올바로 투쟁한다면 당장 30%는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존의 보수 지지층의 절반도 지지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요. 무슨 통일 안보 노선에서 우리도 이젠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자, 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왔으면 오늘쯤 한국당에서 지도부 물러나라고 한번 난리라도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까? 자, 여론조사 잘 안 믿지만 참고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갤럽에서 정당의 비호감도를 조사했는데 한국당이 76%로 원내 정당 중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평화당, 바른미래당이 63, 정의당 38, 민주당 34, 비호감도가. 자, 비호감도가 76이라면 호감이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15는 한국당 지지율이에요. 그러면 대답하기 싫다나 호감이 안 간다는 게 76이면 보수 지지층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한국당은 꼬라지 보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발표가 나왔는데요. 갤럽에요. 더불어민주당 44, 정의당 15, 한국당 11, 바른미래당 6, 평화당 1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가 틀린 게 많겠지만은 어쨌든 추이는 적당히 맞을 거라고 보는데, 이 추이를 봤을 때 지금 한국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보수 지지층에서도 한국당을 정당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당 스스로요, 정상적인 의원들이라면 지도부를 물러가라라고 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제 오찬하고 나니까 남북 정상회담 소식에 문재인 지지율 60% 반등이라고, 지난번에는 58이라고 했다가 갤럽이 구출해 놨었어요. 2% 살짝 올려가 60%예요. 자, 어제 오찬에서 할 말 다 하고 나와버렸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지 모르는 작자들이 저 당을 걸터한 자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황장수 한국당 맨날 비난하는데 지가 정치, 나는 그 근처로 갈 일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그 당의 공천이라도 받으러 가고 국회의원이라도 출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런 말을 했다가 지금 이 말을 들은 김성태 대표나 김병준이 황장수라 하면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을 거고, 그 사람들만 갈겠어요? 친박들 중에도 바득바득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온 사방에서 바득바득 갈 건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내가 당신들을 거기서 볼 일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선을 정확하게 꺼놓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다. 왜? 미련 때문에 그러겠죠. 행여나 저 사람들하고 등 돌려서 내가 좋을 일이 뭐 있겠냐. 그 미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문점서는 국회 비준 이야기가 나올 때 판을 엎고 나오든가 아니면 그런 자리에 밥을 먹으러 가지 말든가, 그리고 이 무슨 마이크를 갖다 놓고 말할 때마다 야당 대표들을 그놈 들고 이야기를 하라면 대통령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이 마이크를 씁니까? 눈에 코앞에 마주보고 있으면서요, 나 이거 없이 하겠다고 말을 하든가. 그리고 오늘 합의는 발표하지 마세요. 합의할 사항은 없고, 차마 밥 먹으러 오라는 것도 야박하게 안 온다고 하기 싫어서 와서 내 할 말은 좀 하고 갈 거니까 뵙기 어려운 분을 모처럼 만났으니 할 말 좀 다 하고 가겠다고 할 말 했어야죠. 경제나 안보 부분에, 예? 석탄 밀수에. 자, 석탄 밀수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도 왔다. 국정조사 하겠다니까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가 3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요. 저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비굴함, 그 비굴함의 실체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내가 혹시 받아 먹거나 내가 혹시 약점 잡힌 게 있을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저 사람들이 내 약점을 들고 어느 날 날 죽이려고 하면 내 괜히 그러다가 큰일 나지. 그래도 가늘게 굵게 계속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의 지킬 건 지켜주고 또 한두 마디 해서 나도 그래도 청와대 가서 하다닥 한번 했다고 증거 좀 남겨서 언론에 한 구석 그렇게 좀 하게 해주고 그래 오자. 이래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 대통령 만나서 밥 먹고 뭐라고 했다 하면 자기 위상이 올라가서 야당 대표로 대접을 받아서 내가 문재인과 맞먹는 사람이 된 듯 착각이 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마워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말 옮길 때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은 그냥 문재인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 앞에 존댓말을 쓰거나 존칭을 붙여야 될 만한 대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진보라며요. 그러지 않아요? 진보는 격식도 없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받든다며요. 그게 촛불 민주주의 정신이라며요. 왜 한국당이 나서서 오지랖을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제가 이 한국당의 이런 비굴한 형태들을 보면서요, 평소에 좀 착하게 제대로 살지, 그래 청와대 밥 먹으러 오라가면 가서 온갖 주접을 떨고 오느냐. 자, 한국당에 뜻있는 의원들은요, 주말에 모여가 의논한 다음에 월요일 날 김성태, 김병준이 다 나가라고 쫓아 좀 내버리길 바랍니다. 지금 지켜보는데 아주 혐오감이 나고요. 제가 어제 방송 나가서도 이랬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말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국당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당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 말한 거는 좀 듣기 바랍니다.